여기는 지금 콘스탄틴 지역에 저희들이 실험 포장에 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좋네요.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지금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밀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네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수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화가 되어서 꽃이 핀 것들이 보이고 있네요. 전부 다 출수는 했고 지금 약 100여 개의 계통들이 F7 계통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력 검정 지금 2년 차인데요. 여기에서 좋은 품종을 계통을 선발을 해서 이제 금년 가을에 그 품종 등록 심사에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땅은 좀 이렇게 갈라지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땅은 많이 갈라져 있죠. 근데 작물은 그렇게 한 발에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하게 갈라졌는데요. 이렇게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생육 상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병충해도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노린재도 지금 거의 없네요. 여기는 이 지역에는 한국에는 노린재들이 좀 있곤 하는데 노린재도 없고 진딧물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시바루당 500kg 이상, 그러니까 헥타르당 5톤 이상의 생산량을 충분히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 한 번 더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잎 끝에 마름 증상도 없습니다. 맹류 황화예합병이라는 병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병도 지금 없고, 또 일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또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그렇지만 다른 잡초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추제를 쳤는데 그게 효과를 많이 발휘한 것 같네요. 땅은 이렇게 막 갈라져 있죠. 땅은 많이 갈라져 있고 하는데도 지금 작물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1.2m에 3m 간격으로 계통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반복으로 전체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요. 상태가 아주 좋네요. 도복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도복된 것도 전혀 없고, 또 잎에 맹류 황화의약병이나 무슨 종실에 붉은 곰팡이병 이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만 주어지고 계속 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비만 한 번 더 내려주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지금 귀리도 일부 이렇게 섞여 나오네요. 귀리. 전에 여기가 귀리 포장이 있는지 아니면 종자에 섞여 들어갔는지 귀리 종자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잡초도 거의 뭐 보이지 않고요. 잡초 방제가 잘 됐네요. 이게 파종할 때 한번 제추제를 한번 토양 처리제로 주고, 그 다음에 그 2월 달에 2, 3월에 이제 생육이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는 다시 잡초가 보이게 되면 경협 처리제를 주게 되는데 지금 잡초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엉겅퀴 같은데요. 엉겅퀴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광역 잡초가. 이런 것은 어렸을 때 잡지 않으면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잡초가 한 3, 4엽 정도 됐을 때 그때 그 광역 잡초만 죽일 수 있는 화분가는 죽이지 않고 광역 잡초만 죽일 수 있는 제추제, 선택성 제추제를 치면은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군데군데 엉겅퀴가 좀 보이고, 또 이런 계통은 또 전혀 이렇게 자라지 못했네요. 이제 너무나 늦게 출수하려고 하는 이런 계통들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선발을 하는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키가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키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종자가 혼입됐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아직 분리가 지금 일어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밀은 육배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또 들쑥날쑥하기도 합니다. 키가. 그래도 이제 선발할 때는 이렇게 고르게 키가 갖춰진 것들을 선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밀들은 전부 다 빵용 밀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13% 이상 되는 빵용 밀을 저희들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F7 계통을 심어서 이렇게 생산력 검정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적응 시험과 병행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력 검정 시험 2년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생산력을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병해충이 없는 것, 특히 한발 저항성이 강한 것들, 그리고 지역 적응성이 강한 것,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품종 등록 심사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품종 심사를 해서 이제 새로운 신품종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 정부하고 알제리하고 공동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남부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는 아드랄 지역에서 한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동부는 이쪽 콘스탄틴, 그리고 서부는 티아렉 지역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많이 밀이 재배되는 그 주산 단지에서 지역 적응 시험과 병행해서 수행되는 이 생산력 검정 시험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계통을 선발해서 품종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피아는 이제 금년 또 14년 내 예정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런 좋은 결과들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토마토, 또 고구마, 또 마늘, 또 버섯, 뭐 이런 많은 실험들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정부의 요청으로, 알제리 정부의 요청으로 주식인 밀의 자급을 높이기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그 연구 사업을 같이 수행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품종 만들기 전 단계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4월 28일인데요. 5월 15일, 앞으로 한 2주 후에 여기서 중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농민들을 초대해서요. 농민들과 여러 관계 단체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한 5, 60명이 여기서 평가회를 갖게 됩니다. 중간 평가회를. 그래서 이제 그게 오픈데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통을 만드는 것들을 소개하고 또 농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와서 보게 해서 지금 알제리에 심어지고 있는 밀 품종들이 이태리산 그리고 프랑스산 밀들이 많습니다. 자국 밀은 적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좋은 이런 품질 좋은 또 다수량 할 수 있는 계통들을 품종화한다면은 농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외국산 종자들은 아마 로얄티를 내야 될 겁니다. 그 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품종들은 이제 알제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품종들이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알제리의 이 곡물의 시스템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OIC하고 계약을, 정부 단체죠. OIC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량 수매를 해줍니다. 순도만 크게 뒤치지 않는다면 전량 수매를 해서 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종자도 공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OIC가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맹류 황화예합병 같은 증상이 보이는데, 맹류 황화예합병은 이 끝 부분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색을 보이기도 하고 보라색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맹류 황화예합병 같지만 맹류 황화예합병은 아닙니다. 맹류 황화예합병은 이게 어렸을 때 진딧물이 감염이 되면 진딧물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돼서 그 외화 키가 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뭐 위축병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맹류 황화예합병이 아니고 한발에 의해서 너무 가물기 때문에 잎이 지금 말라 들어가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요. 또 여기도 이제 선발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마른 품종이 개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게 멀쩡한 개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통들이 또 유리하겠죠. 아마 등숙이 잘 될 것이니까요. 광합성이 유리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품종들을 또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땅이 이렇게 메마른 것들이 더 좋습니다. 선발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불량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행히 금년은 비가 많아서 이렇게 생육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생육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분리다에서 그런 걸 봤는데, 이 이삭이 목이 나오다가 제대로 못 나오고 이렇게 휘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게 좋은 피해인데, 여기 지금 그 피해가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출수할 당시 그리고 수정할 당시에 조온을 맞게 되면 이렇게 결실이 되지 않고 수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백수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조온에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온이라는 것은 그 개화기 때,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개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도 이하가 되면은 그 수술의 감수 분열기에 해당되는데, 그 감수 분열기에 치명적 장애를 입어가지고 수술이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수정이 안 되겠죠. 그 꽃가루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정이 되지 않아서 아까처럼 그렇게 백수 현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 여기 구부러졌죠. 이것도 지금 저온 피해를 잠깐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종들은 좀 저온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4월 달에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되는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인데 이 밀도 아마 2월 하순경에 파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에 이렇게 모두 출수를 해가지고 등수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겁말라 버렸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뭐 죽은 개체입니다. 이건 알이 차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적의 품종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전체가 밀로 지금 뒤덮여 있어요. 그래도 자급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우리와 같은 거의 4,5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온 피해를 받는 것들이 좀 이렇게 백수 현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저온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이 계통은 역시나 이런 증상이 보이죠. 이게 저온 피해 증상입니다. 저온 피해. 일괄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키가 좀 작고 들쑥날쑥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선발할 때 중요한 게 일시에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청미라고 해서 수확할 때까지 익질 않습니다. 그러면 파란 밀이 들어오게 되면은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리고 등숙 과정에서 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너무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크게 올라온 것들하고 비교해서 동시에 일시에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은 품종들은 이제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 계통들은. 그래서 이렇게 백수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품종 고유의 안 좋은 특성입니다. 저온에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품종들은 이게 헤딩됐을 때 여기 주위에 진딧물이 또 많이 달라붙기도 합니다. 당도가 높거나 단백질이 높은 품종들 같은 경우. 근데 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 상태네요. 앞에는 지금 트리트 K를 좀 심어놓은 것 같은데요.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도 양귀비 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곳 알제리도 개량된 그 마약 성분이 적은 그런 알제리 이게 저 양귀비 꽃인데, 이것은 여기는 이렇게 적색만 봤습니다. 우리 한국은 다양하게 색깔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볼판에 보여져 있는 걸 같고요. 양건피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은 이제 한 3m 정도 띄워뒀는데, 여기는 이제 콤바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확할 때 수확하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여기 개통 3m 심고 나서 다시 또 3m를 띄우고 하는 식으로 구분을 뒀죠. 이렇게요. 여기는 이제 그런 작업 공간입니다. 이쪽 가운데는. 개통의 순도도 썩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확을 할 때는 그 이제 수확철이 되면 엄청 햇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으로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개통 수확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1.2m를 물고 들어가서 3m까지 딱 수확을 해주는 개통 저기 콤바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공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잎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죠. 지금 한발 때문에 가물어서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지금 저 개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뿌리가 이제 다 상하겠죠. 뿌리가 다 갈라집니다. 뿌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등수에 좀 영향을 받을 건데,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너무 비가 또 많이 와버리면 이제 습해 피해를 입게 되고요.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비가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이제 수량은 한 300kg 정도로 뭐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죠. 지금부터 물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꽉꽉 차워져 있는데 물이 여기서 이제 공급이 안 된다면 이게 이제 제대로 열매가 그 실하게 맺히질 않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는 천수답으로 완전히 하늘에 강우에 의존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비가 한 번만 더 내린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으면 치명적인 그 수량 감소를 당하고, 그때 한발 저항성인 품종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발 저항성 품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2주 후에 여기에서 이제 오픈데이를 할 때 그때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코스탄틴입니다.